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새해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이창양 장관이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얼마나 오를 것으로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새해 첫 소식은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어제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이 투자자들 아마 이제 사탄 랠리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증시가 좋지 않아서 지갑이 빈 가운데 공공요금이 들썩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가계, 기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올리겠다라는 게 이창양 장관의 변입니다. 네. 사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의 이사회 그리고 산업부 사회의 이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하면 이제 바로 발표가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을 했어요. 지금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적자만 하더라도 21조 원이 넘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합치게 되면 30조 원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전기요금 체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가면 내년에도 14조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전기요금 인상안, 특히나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좀 보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 인상액은 킬로와트 시당 51.6원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올해만 이제 한 19.3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가게나 기업이 받을 충격은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물가당국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인상분 19원, 킬로와트 시당 19원은 좀 넘어서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지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분기당 그리고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지금 고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정돼 있으면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마 연간 조정 단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2배 내지는 3배 정도로 4배까지도 아마 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쨌든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폭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파트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5만 가구일 때 이제 위험 수위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달 말 이미 5만 가구 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분양하면 지방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 현재 거의 6만 가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 이제 이 2배 이상 더 늘어나서 10만 가구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한 5만 8천여 가구까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국 분양 물량의 10%가 넘는 5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면 미분양이 5만 가구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가구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라면 이제 내년 하반기 미분양은 10만 가구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르죠. 과거에는 청약하면 로또 청약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면 이게 깨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부동산 침체기 속에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이 지방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구 같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미분양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이제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지역 규제를 푸는 방안,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 상황이 점점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규제를 해소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당장 1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자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 무순위 청약할 수 있는 방안 거론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미 예고했죠. 다주택자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입니다. 그동안 이제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위해서 규제, 세제 풀고 대출 규제 풀었다면 지금은 다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좀 풀어서 세제 규제를 풀어서 가수요를 좀
가수요를 좀 포함해서 미분양만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만큼 막아보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장 뭐 규제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까지 풀어서 하는 게 자칫 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 경착륙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용 동원 가능한 모든 이 대책을 총동원해서 아마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총력을 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때 과열이었던 최근 이 재건축 시장이 지금 상당히 시들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더 줘도 건설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건설 자재비 올랐죠. 인건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예요.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행사와 조합사 간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서울 지역에서도 굉장히 1000단위가 넘는 굉장히 똘똘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도 여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철 입장에서 이제 조합의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거의 지금 이런 지역을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가불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잡기 위해서는 시공사들이 뭐 대다수가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조합원들한테 무이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단독 입찰 물량이 유찰된 재건축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또 서울 지역에 유찰돼 있어요. 네. 영등포의 남성 아파트를 비롯해서 노원주공 5단지, 방배동이라고 하면 강남의 핵심 단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유찰이 됐고요. 또 송파구 가락 상하 1차 아파트, 뭐 지방에도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도 보면 재개발 조합이 입찰한 사건도 지금 건설사 없이 시공사 선정이 무산이 됐는데 특히 이제 알짜 재건축 단지로 유명한 이제 이 레미안,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라든가 메이플 자이의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요청하면서 조합사 간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당분간 아마 이런 현상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네. 자,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 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올 한 해로 보면 25%가 떨어진 건데 네. 유독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더 심해요. 34%입니다. 네. 시가총액만 양시장 합쳐서 567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조업, 특히나 반도체 업종 부진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진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봉쇄하면서 수출이 좋지 않으니까 제조업도 좋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미국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 주식시장은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너무 빗나갔어요. 당초 올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봤더니 하단이 2,650선, 상단이 3,600선 사이 박스권을 예상을 했는데 네. 종가 기준 올해 한 번도 3,000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증시 성적표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전쟁 중인 뭐 러시아 제외하고 거의 최하위권, 여기다가 이 뭐 아시아 국가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증시 전망을 봤더니 하단은 2,000선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상단은 2,750선이면서 상저하고 주식시장은 정말로 내년 하반기 좀 정도면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데 네. 글로벌 이 하반기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이 전망이 깔려 있는데 역시 중요한 변수는 물가와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죠. 상업용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죠. 맞습니다. 사실 그 SK의 최 회장이 대한상공에서 회장이에요.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어질 결심을 5번이나 얘기했어요. 네. 정말로 이 글로벌 이 공급망이 와해되면서 우리가 중국,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 하루 남겨놓고 거래일수로는 사실 주말부터는 휴일이거든요. 네. 남겨놓고 이제 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미 재무부가 이 FA
그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니라 리세일이 아니라면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온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한국 정부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이제 외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현대차 그룹은 2025년 전기차가 미국에서 공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될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차당 7,500달러,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세제 혜택을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오늘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2%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제 뉴욕 증시 사실 금요일장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59% 상당히 많이 뛰었고요. 네. 다우 S&P 500 지수도 1% 넘게 올랐는데 주로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전했었거든요. 특히 오늘은 테슬라. 이 1000슬라 넘보던 게 $100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오늘은 8% 이상 올랐습니다. 120달러대로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애플도 3% 가까이 52주 신저가 기록했던 애플도 지금 반발 매수로 인해서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일주 전 대비 9천 명 정도 실업자가 늘어났지만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 경제는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증시는 호재였어요. 왜냐? 고용시장이 둔화되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